안녕하세요. 경희보공한의원 정명주 원장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다낭성 난소 모양을 가지게 된 기전과 그로 인해서 발생하는 상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그 뒤에 붙어 있는 증후군이라는 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질환에 대한 긴 설명을 마무리해 볼까 합니다. 너무 길기는 하죠. 이 증후군이라는 꼬리표가 붙어 있는 질환은 아주 많은데요. 과민성 대장증후군, 피로증후군, 대사증후군 이런 말들 많이 들어보셨죠? 생각해보면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질환에 상당히 많이 붙어 있는 꼬리표입니다. 증후군. 증후군의 정의를 찾아봤습니다. 한번 살펴볼까요? 몇 가지 증후가 늘 함께 나타나지만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한 가지가 아닌 것에 대해 병명에 준하여 붙이는 명칭입니다. 정말 어렵죠? 사전이나 정의를 표현하는 말은 이렇게 참 복잡합니다. 이거를 쉬운 말로 표현을 해내면 원인은 모르겠는데 비슷한 증상이 생기는 사람들이 꽤 많고 왜 생기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질병의 이름은 붙여야겠으니 이렇게 증후군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라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왜 생기는지 모르는 병에 붙이는 상당히 무책임하지만 그럴듯하게 포장할 수 있는 말이기도 해요. 원인이 불명확하거나 한 가지가 아닌 것이라는 말은 곧 원인을 모른다는 말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뒤집어서 얘기를 하면 너무 많은 것들이 원인인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어찌 되었건 간에 결국 무엇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는지 콕 집어서 말을 할 수가 없으니 근데 발생하는 증상은 조절해야 하니 산부인과에서는 할 수 있는 방법은 피임약을 먹어서라도 규칙적으로 생리를 유지하는 것처럼 만드는 방법밖에는 없게 됩니다. 증후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인 거죠. 하지만 원인을 모른다고 넋놓고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한 단계 더 근원적인 부분을 살펴보면 난소가 왜 성숙남포를 만들지 못하게 되었을까라는 것에 대해서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원인이 불명확 또는 한 가지가 아닌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아주 다양한 것들이 원인이 되어 어쨌든 난소가 제대로 일을 못하는 상황을 발생시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원인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것들이 사람마다 제각각으로 선천적으로는 난소 기능이 저하되어서 태어난 경우부터 후천적으로는 체중 변화, 다이어트, 요요, 수면 패턴, 낮밤이 바뀌는 생활 또는 불규칙하게 잠을 자는 시간차가 많은 생활들, 예를 들어서 스튜어디스 분들 비행을 해서 시차가 수시로 반복이 되죠. 또는 야간에 근무를 하시는 동대문이나 또는 간호사분들, 이런 분들 수면 패턴이 불규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수면 상태, 그리고 식사 패턴, 근육량과 지방량, 극심한 스트레스, 그리고 내분비 상태 등 여러 요인들이 복합되고 중요도가 다르게 작용을 해서 다양한 패턴으로 증상을 유발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내원하신 분들을 살펴보면 질환의 발생 시점이나 악화 패턴이 다르고 그에 맞는 치료와 생활 관리 등 방법이 다르게 됩니다. 어떤 분에게는 잠을 중요하게 말씀드리기도 하고 어떤 분에게는 조금 덜 주무시고 많이 움직이세요 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죠. 원인이 정해져 있질 않으니 치료법 또한 정해져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한의학적으로는 이렇게 왜 난소가 일을 잘 못할까 라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사람의 몸을 바꾸기 위한 방법을 찾는 것이 다낭성 난소증후군의 치료 방법입니다. 지금까지 이름만큼이나 긴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라는 질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본격적으로
맨 처음 얘기 드렸던 쌍둥이 자매분의 이야기를 이제야 시작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편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